우리 부모님 치매가 걱정돼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4050 중장년인 경우에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이 치매인 경우를 겪게 됩니다. 어쩌면 치매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인데요. 이러한 걱정이 되는 것들 속에서 아직 한 번도 사자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나 또는 관련자들조차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신 건강을 걱정하고 있고 그 정신 건강 중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치매고 이는 여전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노력 그리고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된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치매가 걱정되어를 우울증과 경도인지장애 치매 돌봄과 일상 정리와 유산이라는 고객의 경험 동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에는 이동하는 동선이 축소되게 됩니다. 주로 일자리를 가지 않기 때문에 시니어가 될수록 15분 거리, 30분 거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집 근처로 국한이 되고요. 와상이라도 하게 될 정도면 집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시에 현금 흐름 또한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서 줄어들게 되고 누군가의 지원을 받는 이전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켜둔 돈을 더 쓰지 않고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축소된 시장, 축소된 상태가 바로 노인이 겪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적인 것에서도 과거에 집착할 경우에는 현재라든지 미래를 보고 설레기보다는 왕년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동선이 축소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노년기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치매의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이 생겼을 때 인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약 10에서 15%가 치매가 되는 경우로 조기 치료가 필요한데 아무 증상이 없다가 건망증 단계에서 치매 단계에 걸리게 됐을 때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더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경도인지 장애라는 것도 측정하기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 무려 3가지 정도의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근처의 보건소나 아니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검사를 받다 보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그 치료비도 많은데 그것을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매 상태를 이르고 6년 뒤에 50%가 치매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치매 전 단계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치매 안심센터에는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준비돼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70대를 넘어선 시니어라면 매년 정기 검사를 받는 식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매가 걸렸다. 그때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지 또는 공동생활 가정이라든지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뭔가의 돌봄을 받는 그러한 단계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형 요양원인 경우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90%가 치매 환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가 굉장히 흔한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외국에서는 그래서 삶에 있던 자리에서 지역 사회에서 돌보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요. 그린 케어라고 해서 케어팜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들을 어느 공간에 가둬두거나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돌보는데 특히 자연과 어울리는 것들, 특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밀접히 같이 활동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책 중에는요,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이라고 치매 환자인 의사인 앤디 미첼이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을 보면
치매를 안고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치매를 앓으면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들이 이전의 냉소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이 아니라 마치 암 환자가 암을 이겨내고 암 환자가 우리와 같이 살듯이 과 뭔가 소통하면서 들어주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내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치매 돌봄도 독박이 되면서 번아웃이 되고 치매를 돌보는 환자들의 우울증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80대 중반만 되더라도 약 40%는 치매 유병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시설의 경우에 90세 치매인 경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고연령자들이 요양시설에 가게 되고 그곳에 있는 가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인 가구의 등장입니다. 1인 가구가 이미 전체 가구 중에 가장 큰 유형을 차지하고요. 노인인 경우에는 특히 노인이 남성 노인들보다 대략 많게는 10년 정도 더 생존하시기 때문에 독신 여성으로 가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통계적인 그러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현재 있다고 하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미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평균 4억 5천만 원 정도고요. 1인 가구는 이거에 많이 못 미치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분들 구성으로 본다면 이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 신탁이라기 있는데 그림에서는 단순히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정기적인 그 생활비라든지 요양비를 받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단편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후에 내가 가진 자산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까지 유산까지 남겨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신탁인 션이라고 보고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외국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게 되는 배정식 센터장에 의하면 신탁 3.0 시대가 곧 올 텐데 이럴 때는 이것은 개인이 재단을 만든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에 걸리면은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3권, 3금, 3행을 얘기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고 부지런히 읽고 쓰시는 것을 권하고요.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고 이를 다치도록 해라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3행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치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보신 것처럼 활동 범위의 축소에 따른 우울증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을 오는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각자가 이해한 대로 하나하나 알아가며 각자가 독박 간병을 하게 되면서 번아웃되고 그 경험치가 쌓여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걱정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시니어 트렌 전문적인 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치매에 걸리면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런 것을 위한 공급자는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는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의 선순환이 됨으로써 치매가 마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치매를 안고 살면서 치매가 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치매가 이 사회의 선순환되는 치매를 받아들이고 치매 환자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공간,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